일단은 별의 스펙트럼과 우주의 구성 원소 봅시다.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를 분석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뭔가부터 보면,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요, 빛이 프리즘에 해당하는 분광기, 빛을 쪼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빛이 분광기, 왜 그러냐면은 빛마다 뭐가 다르냐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이 큰 거고, 적게 꺾일수록 굴절률이 작은 건데, 보통 이 백색광을 분광기로,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과를 시켜주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데, 보면은 둘 중에 여러분들 적색하고 보라색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였어요? 누가 더 많이 꺾였어? 보라색이 더 많이 꺾였죠. 꺾이는 정도 차이를 보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굴절률이 커져요. 빛이 굴절이 더 많이 돼요. 그리고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불러져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능할 가에 볼 시자,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적외선에서 자외선 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빛의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파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요. 이게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굴절률이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굴절률은 커지고요. 투과력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잘 뚫고 들어가요. 뭔가를 통과를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파장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투과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 보통은 백색광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즉 모든 파장의 빛이 보통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고온, 고밀도에서 보통은 백색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 보면은 고온의 기체, 뜨겁게 가열된 고온의 기체에 이 기체를 구성하는 어떤 원소가 있을 거고요. 이 원소가 에너지를 기체 상태에서 받아요. 그럼 받았다가 얘네들을 다시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방출해요. 근데 이때 이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까만데 특정 부분만 뭐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선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죠? 즉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빛도 뭐예요?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원소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값과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값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흡수하는 에너지만 방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소마다 방출하는 에너지의 값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 굵기, 개수가 어떻게 돼요? 원소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알겠죠? 대신에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같은 원소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종류 크기랑 방출할 수 있는 종류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흡수는 뭐냐면 똑같은 기체를 두고 이번에는 저온 상태에서 백색광의 빛을 통과를 시켜주면은 이 저온의 기체가 이 광원에서부터 특정 에너지만 어떻게 돼요? 흡수를 해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에서 흡수를 한 부분만 어떻게 나타나요? 까맣게 나타나요. 네, 까맣게 나타나요. 흡수를 한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여기서
X라는 기체를 두고 여기도 X라는 기체예요. 그래서 X라는 기체를 뜨겁게 가열해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방출선이에요. 이거는 방출선과 저온의 기체의 백색광을 통과시켰을 때 까맣게 흡수되는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기체라고 하면은 흡수선이랑 방출선이 어떻다? 서로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소는 흡수선 스펙트럼하고 방출선 스펙트럼이 어떻다? 서로 같다. 즉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하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같다. 그리고 저 스펙트럼의 종류, 선의 굵기 종류 개수가 뭐마다 다르다? 원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어떻게 된다?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예. 자,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보면, 자, 이게 태양이에요. 연속 스펙트럼이 일단은 태양빛에서는 나올 텐데, 태양 밖에 보면 코로나나 채층에 대기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대기를 통과를 해서 나오면 여기에서는 별의 대기가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니까 실제로 태양빛을 분광기로 보면은 약간 몇 개가 빠져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여기에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다 살펴본 거예요. 우주 공간을 전부 다 살펴봐서 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고유한 스펙트럼이라는 소리는 선의 굵기, 위치, 개수예요. 예, 이것들이 원소마다 다 다르고, 이 선의 세기가 강할수록 선이 더 밝게 나올수록, 세기가 강하다는 소리는 더 밝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밝게 보일수록 원소의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주면 원소의 모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함량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나오는 아주 미약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만 우주는 약 74%의 수소, 24%의 헬륨, 그 다음에 대략 2%의 기타 물질로 이루어져서 주로 뭐로 되어 있다?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고, 대략 분포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다? 3대 1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수비 아니에요. 질량비예요. 질량비. 알겠죠?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수소랑 헬륨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데,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수소와 헬륨, 그리고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중학교 맨 마지막 단원에서 나왔던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보면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오나에 대한 이론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허블이라고 하는 천체 과학자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허블이 외부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전부 다 우주 공간을 통해서 관측을 해봤더니만, 우리 지구에서 외부 은하를 봤었을 때 이 외부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지고 있더라. 가까이 다가오는 은하가 없고 대부분 다 멀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더 멀리에 있는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더라. 그래서 풍선이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 부는 것처럼 우주도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우주를 팽창을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두 이론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상태 우주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경쟁을 했는데, 자, 빅뱅 우주론은요. 즉 우주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니까?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현재 우주보다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작았겠죠?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이 우주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온도와 에너지는 거꾸로 돌려보면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계속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작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우주 시작은 어디에서? 한 점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 이게 현재 이만큼의 큰 우주로 확장이 된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즉 모든 우주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뜨거운 한 점에서, 즉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 상태의 어느 한 점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빵! 폭발을 한 후, 이걸 대폭발이라고 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한 후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팽창을 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질량은 일정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약간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단열 팽창을 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소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대신에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늘어요. 대신에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값인데 우주의 질량은 지금과 과거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부피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게 뭐다? 빅뱅 우주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상상태 우주론은요, 우주는 영원하고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고 끝도 없고,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늘어난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즉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는 소리는 질량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증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우주의 질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질량이 생성이 되면서 온도도 에너지도 계속 생성이 되니까 온도는 일정하고, 여기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질량도 같이 늘어나니까 밀도가 어떻다? 일정하게 된다. 이게 정상상태 우주론이에요. 두 이론이 계속해서 충돌했는데 결국에는 이 이론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한 건 누구예요?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결국에는 지금 대세로 자리 잡고 학설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 보면은 빅뱅 우주론은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측하고요, 예측과 관찰 결과가 일치가 되면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예측된 결과가 실제로 관측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제시를 했어요. 예측을 했고 그 이론값하고 실제 관측을 했더니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뭘 통해서 알아냈어요?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로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 우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주를 보면 우주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의 온도는 현재 보면은 약 한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 돼요. 굉장히 낮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치면 약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빅뱅 후,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약 38만 년이 지났을 무렵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가 됐고요.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즉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원자가 존재를 한 게 아니라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빛하고 이 세 가지가 섞여서 존재했어요. 결합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야 뭐가 돼요? 원자가 돼요. 근데 결합을 하지 못하고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떨어져 있고, 원자 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사이에 누가 빛이 갇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원자 핵과 전자하고 빛이 서로 혼합된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하지 못했냐? 3000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너무 높아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0켈빈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서로 뭐가 가능해요?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합을 하면서 이때 빛이 어떻게 돼요? 잡혀 있다가 이때 빛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때 빠져나온 빛은 온도가 대략 얼마 정도 됐을 때 나온 빛이에요? 3000켈빈일 때 나온 빛이에요. 3000켈빈이면 대략 3000도씨니까 온도가 되게 높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주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뭘 했어요? 팽창을 했죠. 계속해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점점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낮아진 온도를 빅뱅 우주론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했냐면 한 3켈빈, 2에서 3켈빈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우주 전체 공간을 다 보면서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더니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복사 광선이 과거 우주의 온도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우주의 온도가 대략 2에서 3켈빈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실제로 대단히 예전에 높았는데 우주가 계속 팽창했으면 이 정도로 온도가 낮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저 예측했던 온도랑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큰 증거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다? 3대 1이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더니 우주의 온도가 대략 2에서 3켈빈 정도 되더라.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러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 정도 돼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빵 하고 시작을 되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 이거는 처음에 기본 입자가 누구냐면은 쿼크라는 놈이랑 전자라고 하는 놈이 처음에 만들어져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지만 나오는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기본 입자인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쿼크 간 결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으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 입자들이 충분히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너무 높을 때는 결합을 못 하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결합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쿼크 간 결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끼리 서로 충돌을 하면서 다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서,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헬륨 원자 핵하고 수소 원자 핵이 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있던 전자하고 원자 핵이 결합을 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고, 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약 38만 년 우주의,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켈빈 정도 되었을 때 바로 뭐다?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이때 뭐가 방출됐다? 빛이 방출됐고, 이게 바로 뭐가 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주는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폭발해서 계속해서 팽창을 해왔고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면서 여러 기본 입자들이 합성이 돼서 생겨났고요. 이 입자들끼리 온도가 낮아지면 결합이 가능하니까 결합해서 점점 더 무거운 입자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본 입자는 빵 하고 거의 막바로 빅뱅 직후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이 존재하기가 힘들었지만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본 입자인 전자나 쿼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쿼크는 종류가 실제로는 6종류가 있기는 한데 크게 2개만 알고 계세요. 쿼크는 업 쿼크라고 하는 게 있고 다운 쿼크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성자는 얼마를 가져요? 플러스 1이에요. 전자 한 개랑 양성자 한 개랑 가지는 전하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위쿼크는 얼마의 전하량을 가지냐면은 전자 전하량의 3분의 2만큼이에요. 플러스 3분의 2만큼 가져요. 그 다음에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쿼크가 결합을 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쿼크가 몇 개씩 결합해서? 3개씩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에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양성자는 업, 다운. 업 2개에다가 다운 쿼크 하나예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얼마예요? 1이죠.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이. 중성자는 업,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합이 얼마예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하량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업 쿼크 2개 다운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운 쿼크 2개랑 업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기도 했고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다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아져요. 이 반응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더 많아져요?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 비가 몇 대 몇이 됐다고요? 7대 1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이니까 편의상 14대 2도 7대 1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됐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는 뭐하고 뭐가 결합돼서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하죠. 원자 핵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원자 핵 안에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뭐가 돼요? 양성자의 개수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돼요. 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가 한 개면 원자 번호 1번, 2개면 2번 이렇게 돼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이렇게 가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성자 한 개만 있으면은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몇 개냐면 2개에다가 중성자가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지금 개수비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7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14대 2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자, 그럼 여기에서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헬륨을 만들려면 중성자 2개에다가 양성자 2개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헬륨 원자 핵이 몇 개 만들어져요? 1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양성자 몇 개 남아요? 2개 쓰고 2개 썼으니까 12개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수소 원자 핵은 몇 개가 남아요? 12개가 남는단 말이죠. 결국에는. 양성자가 12개 남았으니까 수소 원자핵이 12개 생긴 거예요. 중성자는 더 이상 없으니까 헬륨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졌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12대 1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수소 원자핵 때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12대 1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자량이 있단 말이에요. 원자 한 개가 가지는 질량. 자, 양성자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보세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질량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냥.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니까 총 입자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총 입자가 몇 개? 아니, 헬륨은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수소는 얘가 수소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 1이에요. 전자 질량이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헬륨은 입자가 몇 개 있어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총 4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질량 값이 대략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곱을 해봐요. 이게 질량비가 한 원자 한 개당 질량비가 1대 4예요. 근데 한 개 있으니까 총 질량이 4. 12개 있으니까 12예요. 나눠주면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생겼을 때 개수비가 몇 개였다?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다? 12대 1이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됐다? 3대 1이 됐다. 알겠죠? 요 세 단계에 걸쳐서 유도를 하는 과정을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주의 온도가 여기 중요해요. 3000 켈빈이 되면 이제는 더 무거운 입자를 형성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고 빛은 분리가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고, 그래서 빅뱅 이후 38만 년 동안에 수소하고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만 만들어졌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랑 헬륨, 우주를 대부분 채우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거다? 빅뱅 때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과정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7대 1, 12대 1, 3대 1 가는 과정. 그래서 원자가 생성된 이후 빛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게 되었다. 즉,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38만 년이 되기 이전이에요. 이거 3000 켈빈보다 온도가 더 높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38만 년 이전. 그러니까 빅뱅 이후, 빅뱅이 시작되고 38만 년 이전에서는 자, 불투명한 우주예요. 왜 불투명하냐면은 빛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고, 이거는 38만 년 이후에요. 빅뱅 이후에 38만 년 이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됐었을 때 3000 켈빈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갇혀있던 빛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때 빠져나온 빛이 뭐가 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는 어떻게 됐다? 투명해지게 바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과정 쭉 연대별로 시간별로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탐구 리포트 풀이 해봅시다. 자, 탐구 기출 문제. 자, 1번. 간의 연속 스펙트럼, 나는 방출선, 다는 흡수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원소 종류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의 원소들, 종류, 함량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기초 문제 봅시다. 1번은 2, 2번에 1, 3번에 5, 4번에 2, 5번에 5, 6번에 2, 그 다음에 7번에 4, 8번은 5, 9번에 2, 10번에 3, 11에 3, 12에 3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기초문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자, 1번은 4, 2번에 5, 3번은 3, 4번에 4, 그 다음에 5번에 2.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 스펙트럼이 방출되고 흡수하는 선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인데, 보면은 이게 원자예요. 원자의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원자 구조 안에서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뭐냐면은, 전자들이 원자 안에서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요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전자는 이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양성자가 있는 이 부분이 원자 핵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첫 번째 있는 껍질, 1번 껍질, 2번, 그 밖에 보면 다시 또 뭐가 있냐면 3번, 또 4번, 이런 식으로 껍질이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원자 핵에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요. 자, 높은 껍질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낮은 전자 껍질에서 높은 전자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때 빛을 주게 되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고, 그러면은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은 준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흡수한 빛만큼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흡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낮은 껍질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 둘의 준위 차이만큼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방출 선 스펙트럼과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 선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자, 높은, 즉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은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흡수. 높게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에너지 방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선. 내려오면서 방출한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출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는 에너지를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흡수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선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는 게 정확하게는 방출선이고, 보통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방출선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뭐예요? 흡수선 스펙트럼이겠죠. 그쵸? 이건 아니겠네. 자,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출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3, 7번에 1, 8번에 4, 그 다음에 9번은 5, 10번에 1, 11에 5, 12에 5,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아이고, 자, 13번. 그림은 간이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방정관에서 나오는 뭘 보는 겁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분광기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방출선이에요. 이래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원자 내의 전자의 이동과 관련해서 서술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방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높은, 그러니까 원자 내 전자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죠. 높은 에너지 준위의 껍질에서 낮은, 아까는 흡수선이었고 이건 방출선이에요. 반대예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며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빛이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간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두 입자,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성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양성자, 중성자, 쿼크, 그 다음에 니은은 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하고 니은의 전하량은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1일 거고요. 전자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초기 우주에서 가입자와 나입자가 생성되는 과정. 자, 가입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되는 과정은 우주가 팽창하며, 이건 가예요. 예,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죠. 그때요. 이때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업,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쿼크랑 전자는 나는 기본 입자로 빅뱅 직후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빅뱅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팽창을 나타냈습니다. A 시기와 B 시기의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A에서 B 시기로 가면서 우주가 어떻게 돼요?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되니까? 일정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가 팽창하니까 작아진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한 가지를 서술하셔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크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 전체 공간에서 거의 비슷한 온도에 뭐가 발견이 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6번은 우주 초기에 일어난 원자핵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입자,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무엇인가? 자,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얘는 양성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에 해당이 돼요? 중성자. 자, 그래서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디귿은 헬륨 원자핵. 그냥 양성자 하나만 있는 얘네들은 수소 원자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니까 그냥 양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반응이 끝난 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선생님이 아까 몇 대 몇이 된다? 12대 1이 된다라고 했고요. 헬륨은 질량이 하나가 4고 수소가 질량이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질량비는 12대 4가 돼서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질문. 16번까지 질문. 따로 없으십니까?